여자의 아침은 부모님께 드리는 축하 인사로 시작됐다. 오늘은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었다. 1년 전 여자도 같은 날 한 남자와 비슷한 약속을 했다. 둘은 사랑했으나 갈등이 많았다. 남자와 여자는 자꾸 엇갈렸다. 마음이 서로를 향해 완벽하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머리로 알았고 가슴으로 느꼈지만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사랑하지만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하게 여자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이 들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결국 제자리 그 남자 앞이었다. 이미 사랑에 묶인 탓이었다. 그랬는데 1년 전 오늘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을 축하드리고 깜빡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는데 깨달음이 찾아왔다.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마치 다른 세상인 것처럼 갑자기 모든 것이 명료해졌다. 나는 평생 이 사람을 떠날 수 없을 것이다. 이 사람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어쩌면 부모님이 나란히 웃고 계신 모습을 보며 그 저녁 덩달아 행복했던 탓일 것이다. 여자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잘 맞지 않았다. 삐거덕거렸고 자주 침묵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두 분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비결을 묻자 아버지는 대답했다. 결혼이란 평생 가는 연애란다. 돌아보면 다툼까지도 사랑이었다고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를 기억하라 하셨다. 처음엔 덜컹거리고 흔들리지만 또 비 올라가면 편안해지고 아름다운 하늘을 만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정말로 사랑이라면 머릿속에서 이별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리는 일이라고 하셨다. 이별할 수 없다면 남는 것은 노력과 인내뿐이라는 이야기. 그 밤 여자는 남자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과 평생 가는 연애를 하고 싶어. 멀리 보니 편안해졌다. 이어 하루하루 천천히 평화가 찾아왔다. 오늘 여자는 2개의 케이크를 샀다. 하나는 부모님을 위한 것, 남은 하나는 자신과 남자를 위한 것이었다. 작은 초 하나를 꽂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감사하며 웃었다. 여자의 부모님을 닮은 미소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15분 라디오 그 5번째 이야기죠. 저는 DJ 수정입니다. 벌써 올해가 이틀 남았어요. 12월 30일이니까. 이틀 남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의 오프닝은요. 정현주 씨의 그래도 사랑이라는 책에서 결혼은 평생 가는 연애다라는 글을 함께 읽고 왔어요. 저는 유난히 약간 사랑이 넘치는 부부 관계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 로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가치에도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응답하라 1988 시리즈를 보신다면 김성균 씨, 라미란 씨 부부에서 김성균 씨 같은 그런 부인바라기 남편 스타일을 되게 정말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은 딱히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막 아빠가 엄마를 살뜰히 챙겨주고 그렇다고 엄마가 그러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되게 서로 틱틱거리시는 관계이셔서 되게 남편이 되게 살뜰살뜰하게 챙겨주시는 부부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되게 오 짱이다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게 있던 것 같아요. 뭐 결혼은 어쨌든 평생을 바라보고 함께하는 관계다 보니까 늘 새롭고 뜨거울 수만은 없겠지만 그 특유의 평생을 함께한다는 그런 문장에서 오는 편안함이 그 관계를 밝혀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의 저스트 10미닛은요. 올해가 이틀 남은 이 시점에서 나이를 먹는 게 좋다, 싫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다고 미리 공지를 올려드렸었어요. 어, 오늘도 꽤나 감사하게 많이 왔는데 오늘은 9대 1로 9대 1의 비율로 다 싫다고 하시네요. 뭐 싫은 분들부터 봅시다. 다수결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제가 책임지고 결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고등학교 때는 대학이 단 줄 알았는데 대학을 오니까 대학은 별게 아니더라고요. 나이를 먹는 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싫어요. 나이를 먹는 게 싫은 건 소속된 장소가 바뀔 때마다 그런 것 같아요. 대학 가는 20살 때도 학교를 떠나야 하는 나이, 취직을 해야 하는 나이 때도 20대가 끝나가는 30대도 그렇겠죠. 그 포인트마다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고 그때 뭐 했지, 왜 그랬지 하는 후회가 많아져서 그 후회할 일이 나이 먹을수록 많아지는 게 보이니까 너무 싫어요. 그쵸?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당연하게 학교라는 장소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소속감을 잃는다는 것에 두려움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 근래 살짝 생기는 것 같아요. 대학교는 뭐 아직 그런 위기감을 느낄 만한 장소는 저한테 아니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 그런 빵집에서도 빵집이 되게 분위기가 좋거든요. 근데 저 빼고는 다 직원의 혹은 사장분들의 입장으로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저 혼자 알바생이에요. 주말에만 나가는. 그래서 아무래도 부대 낄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고 시간은 거의 1년 3월이면 1년을 채워가니까 후에 들어온 직원 언니 오빠보다 있었던 기간은 많지만 쌓이는 추억은 되게 상대적으로 되게 작은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아, 소속감이라는 게 조금 무섭구나. 알바를 그만두면 제일 무서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소속감을 잃는다는 그런 느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사연에 공감이 가네요. 싫어요. 버스값이나 지하철 값이나 입장권이나 영화 티켓이나 가격이 올라서 싫어요. 그건 저도 정말 싫으네요. 완전 싫다. 이렇게 4개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4글자를 딱딱딱딱딱딱 보내주셨네요. 모든 주제들이 깊게 생각을 하게 해주네요. 저번 주제도 고민하다가 결국 메시지를 못 보냈었는데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더 감사하죠. 좋은지 싫은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좋은 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오, 거의 유일하게 있는 좋다 의견입니다. 어렸을 땐 공감하지 못했던 것들, 감정들 등등에 이제는 공감할 수 있고 나이를 먹으면서 이해하는 제 모습을 가끔 보게 되거든요. 얼마 전에 어린 왕자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어렸을 때 봤던 어린 왕자 내용은 이게 뭔 소리도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왜 명작이야? 하면서 줄거리조차 해도 조금도 공감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해 못했을 제 자신도 이해가 되고요. 어렸을 때와는 다르게 이렇게 감정의 폭이 넓어져 있는 것이 나이를 먹는 것의 매력 중 하나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저도 어제 봤어요. 어린 왕자. 봤는데 아 진짜 디즈니에서 나온 영화거든요. 이번에 다들 아실 것 같지만 되게
그 스톱 모션, 약간 종이 쪼가리가 막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의 애니메이션 더하기 그 디즈니 특유의 3D 애니메이션이 딱 합쳐져서 영화가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인데, 책을 보던 내용인데, 책으로 봤던 내용이 눈앞에서 되게 예쁘게 펼쳐지니까 그냥 계속 울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이런 문장이 나올 때도 그냥 제가 계속 울고 있고 그래가지고 아 내가 큰 건가? 아니면 영화가 너무 예뻐서 그냥 감동을 받은 건가? 이러면서 되게 헷갈렸는데 큰 거가 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생각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건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22살이 되면서 이틀 후에 이제 뭐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제가 부담을 하는 게 점점 늘어가고 또 학교에 복학을 하게 되면 제가 챙겨야 되는 제 학점 같은 것들부터 관계까지 되게 많이 또 늘어나겠지만 그 안에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게 좋다 싫다 이 두 감정뿐만이 아니라는 거는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또 그 안에서 쌓이는 추억들도 점점 농도가 짙어지는 이런 기분이 들어서 22살이 지금은 살짝 기대가 되는 지금 시점입니다. 또 싫다. 이 질문을 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점차 몸이 예전 같지가 않다는 것. 아, 맞아요. 사소한 것도 점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건강에 신경을 조금 더 써야 되는 게 슬픈 것 같아요. 사실 요새 저희 할머님이 좀 편찮으세요. 그래서 요즘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몸이 건강하면 참 좋을 텐데. 말하다 보니 엉망이네요.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정 DJ 하고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저도 작년에 비해서 확확 뭐 주량 이런 것부터 그냥 건조하면 되게 입술 같은 거 트는 것도 작년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도 입술이 너무 아프게 터가지고 너무 괴로워요.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나이 먹는 것 자체는 상관이 없는데 어른 되는 게 싫으네요. 조금 막막하기도 하고 아직 어린애처럼 살고 싶은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감으로 다가오네요. 맞아요. 아무래도 어른이라는 그 틀에 자기가 속해진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큰 몫을 차지하겠죠. 20대 초반, 중반, 후반 엄청 다를 거고 20대, 30대도 엄청 다를 거 아니에요. 아이고 마지막 사연입니다. 역시 싫으네요. 먹은 만큼 운동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살 빼는 중인데 식스팩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먹은 만큼 운동해야 한다는 건 또 나이를 먹는다는 징조 중에 하나죠. 어렸을 땐 진짜 막 다 키로만 갔는데 식스팩, 식스팩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니 축하드립니다. 여튼 오늘의 저스트 10미닛도 이렇게 함께 해봤어요. 슬슬 오늘의 절대 선곡 코너로 들어가 봅시다. 제가 어제 어린 왕자를 보면서 그냥 새삼 달라진 저의 시각적인 그리고 생각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졌는데 어제 집에 오는 길에 이 노래를 들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연애를 하고 헤어져 봐서 그런진 몰라도 되게 새삼 다르게 들리는 노래가 있잖아요. 저한테는 로이킴 씨의 서울 이곳은이라는 노래가 더 그랬습니다. 이 노래는 그냥 로이킴 씨의 목소리에만 집중해서 들었던 노래인데 새삼 가사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서울 이곳은이라고 하면은 그냥 서울에 와서 적응을 못하는 흔히 말하는 삼천포의 모습만 생각이 났는데 관계, 새로워진 관계에 적응을 못하는 그리고 지나간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식으로 또 이 노래가 들리니까 새로웠어요. 그래서 한 소절 같이 불러보면 외로운
길들여진 후로 차라리 혼자가 마음 편한 것을 어쩌면 너는 아직도 이해 못하지. 내가 너를 모르는 것처럼 처음으로 난 돌아가야겠어. 힘든 건 모두가 다를 게 없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뿐이야. 약한 모습 보여서 미안해. 이런 노래였습니다. 되게 가사 중에 또 연인, 언제나 선택이란 둘 중에 하나, 연인 또는 타인뿐인걸. 이런 내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네, 오늘의 절대 선곡 코너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로이킴 씨의 달달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주제, 다음 저스트 10미닛 주제를 공지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서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벌써 2016년 1월 4일인데요. 한 살씩 먹어서 새로 만나겠네요. 이번 주제가 살짝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만큼 되게 많이 기대가 되는 주제예요. 갑이 되어본 경험이라는 게 다음 주 저스트 10미닛 주제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하면은 뭐 알바를 많이 떠올리겠지만 뭐 아마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사장이 되어보신 경험은 별로 없으실 것 같으니까 또 제가 듣고 싶은 건 약간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갑의 입장에 서게 됐을 때 느꼈던 생각들, 느낌들을 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인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가 대표적인 예겠죠. 기대할게요. 저도 잘 생각해서 다음 주에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이틀 동안 행복한 추억 쌓으시고요. 생각도 잘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벌써 18분이네요. 안녕!